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숙조입니다. 이번 시간은 3월 주도주 시나리오에 대해서 어제에 이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고요. 카카오와 빅히트, 그리고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이 장 초반에 6%대까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기본적으로 적극 매수 관점입니다. 잠시 후에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카카오하고 빅히트 두 종목만 할 예정이었는데 제가 예전부터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조를 했고 또 방송도 진행했기 때문에 걱정들 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본다면 굉장히 좋은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3월 주도주 시나리오. 3월은 실적 장세 직전의 마지막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굳이 파동론으로 얘기한다면 1파동 이후에 1파동 고점이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1월 10일이었죠. 삼성전자 거래량이 이제 9천만 주 터진 시점이 1월 10일이었고, 1월 11일서부터 2파동 조정인데, 1월 11일서부터 이제 1월, 그리고 2월까지 조정이고, 3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2파동에서 바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제 방송에서는 실적 장세가 이제 빠르면 3월, 그리고 늦어도 4월 온다고 했는데요. 주가가 한번 상승으로 전환돼 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또 추격 매수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적당하게 가격대만 좀 맞는다면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아울러서 1파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작년에 코로나였죠. 코로나 최저점이 사실 3월 19일이었는데 3월 19일서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는 철저하게 개인 주도 장세였어요.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순매도에 일관했는데 개인들의 탄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예탁금도 좀 많이 빠져나가고 또 정책이고 오늘 또 이제 자료를 보니까 개인들이 최근에는 또 펀드에 많이 또 가입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겠고 3파동 즉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기관보다는 외국인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 특히 이제 백신 접종과 함께 경기 회복 시그널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위험 자산 중에서도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또 한국 증시가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실적 장세 같은 경우는 개인이라든가 기관보다는 외국인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를 한다고 그러고 또 투신 같은 경우는 자금이 없습니다. 기관은 사실 좀 들러리에 불과하다고 봐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금리가 되겠는데 어제도 우리가 장세 시나리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금리 얘기를 좀 잠깐 빼먹은 것 같아요. 사실 우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 잠시 후에 우리가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우라카미 군요의 장세 4단계의 핵심은 사실 금리입니다. 금리. 그리고 실적 장세 어떤 시그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이제 경기 회복의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고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번에 최근의 어떤 금리 상승은 지금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상승으로 시장이 좀 많이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설픈 명분에 불과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최초의 어떤 금리 인상은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좋은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적 장세 주도주 논리. 기본적으로 이제 카카오가 대표이죠.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이 추세 상승을 이어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마치 부동산 투자하는 것처럼 좀 하자고 그랬거든요.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가 실적 장세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2차 전지가 되겠죠. 삼성 SD라든가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실적도 물론 좋지만 상당은 거품이 좀 개입돼 있어요. 사실 유동성 장세 전개 과정 속에서 버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다소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고요. 일단 실적 장세는 야성이 아니라 이성에 의해서 진행되는 장세라고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실적, 펀더멘탈에 근거한 종목이 좋겠고요. 가장 베스트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장세 전개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바닥권이라는 것은 버블이 절대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절대란 표현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바닥권 턴어라운드들이 실적 장세에 안정성을 갖춘 상태에서 우리가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빅히트 같은 경우도 있겠고요. 스튜디오 드래곤도 사실 바닥권 종목이죠. 최근에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고점 대비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 바이오 종목군 중에서 실적이 근거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유망한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막연한 어떤 신약이라든가 이런 성장성 재료 말고
바이오 종목 역시도 실적에 근거해서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종목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그 효과적인 많은 수익이 또 기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카카오, 빅히트, 스튜디오 드래곤 세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마치 그 부동산처럼 하자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 제가 보기에는 21선 기준으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21선 부분에서는 좀 물려도 괜찮다. 그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너그러운 관점? 그런 관점이 필요할 것 같고요. 빅히트라든가 이제 그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바닥권 메리트가 크게 작용을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장 중에 6.4%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 어떤 그 주문 실수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럴 때가 굉장히 좋은 어떤 그 매수 타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 회원 모집 관련해서 이제 뭐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방송 맨 끝부분에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그 마지막에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회원 가입하시면 현 장세 기준으로 최적의 나름대로 어떤 그 포트폴리오 구성이 되고 있고, 종목은 가급적이면 5개 종목으로 압축해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가입하시게 되면 이제 인사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적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제 봤던 내용이죠. 우라카미 군유의 장세 4단계. 그래서 제가 어제는 이 내용이 없었어요. 가로 열고 금리라는 제가 썼는데, 우라카미 군유의 장세 4단계 핵심은 금리입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것은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뭐 금리를 인하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거나 혹은 이제 양적 완화책으로 유동성을 보강하는 게 유동성 장세인데요. 앞서도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인플레이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역금융 장세는 이제 그 경기가 완연하게 회복이 되면서 이제 과열 시효가 나오는 거죠. 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금리를 이제 많이 인상을 합니다. 그래서 역금융이라고 하죠. 역금융. 역금융 장세로 해서 이제 그 소프트 랜딩을 유도하는 건데, 뭐 안타깝게도 사실 역금융 장세에서 대상투가 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은 우리가 역금융 장세를 고민할 필요가 없겠고, 실적 장세 우리가 지금 충실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작년 그 코로나 저점서부터 저점이 이제 출발점이죠. 3월 19일 저점을 해서 올해 1월 10일까지 유동성 장세가 일단락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지금 유동성 장세 파동이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 때문에 사실 뭐 이유 불문하고 많은 이제 버블이 개입됐고, 지금 이제 현재가 조정 2파동인데 지금 버블이 해체가 되는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를 통해서 사실 그 현물하고 현물 경제하고 현물 시장하고 자산 시장하고 괴리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 간극이 좁혀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조정 2파동의 끝이 어디냐? 저도 잘 모르죠. 대략적으로 제가 2,900포인트 얘기했고, 최악의 대외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을 위해서 대외적으로 2,800 정도 때까지도 빠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이제 저도 모르는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빠르면 3월, 늦어도 4월 정도 속도는 실적 장세 전개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한 말씀 어제도 강조했던 얘기인데요. 1파동이 유동성 장세가 야성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장세라면, 그러니까 1파동은 우리가 이성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수익이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전통 어떤 그 이코노미스트라든가 애널리스트 이런 사람들 수익이 별로 안 나요. 무대뽀란 표현이 죄송합니다. 여하튼간에 그런 어떤 그 야성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신에 이번에 실적 장세는 개인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은 장세예요. 철저하게 이성에 의해서 지배되는 장세거든요. 자, 하여튼 제가 뭐 짧은 시간이나마 뭐 제 내용을 참고해서 한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구독 부탁드리고요. 기존에 또 구독자분들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하여튼 순서 불문하고 먼저 스튜디오 드래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캡처 잡은 시간이 12시 한 10분 정도에 잡았던 것 같아요. 장중 6.4%대까지 급락세를 보였다가 지금 이제 한 1% 정도 가까이 1% 정도 마이너스 1%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월봉 차트, 주봉이나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바닥에서 출발한 거예요. 8만 원서부터 출발한 거죠. 제가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얘기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작년에 이미 한 100% 가까이 갔어야 정상인데, 최소한 뭐 15만원에서 많게는 한 20만원 갔어야 정상인데, 이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못 갔다는 얘기죠.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2019년도 영업이익 290억에서 이미 작년에 영업이익이 5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거의 한 70% 가까이가, 70%면 작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영업이익 70% 증가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최소한 최소 15만 원에서 20만 원 갈 자격이 있었는데 코로나 피해주로 엮이면서 못 갔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 12월 달에 먼저 출발을 했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고점 대비 11만 3천 원이 최고점이었는데 고점 대비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9만 한 5천에서 6천 원 정도라면 강력한 어떤 지지선대라고 이제 보고, 그게 대략적으로 한 60일 이동평선입니다. 수급선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주문이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자연 발생적이든 혹은 어떤 실수이든 간에 장중에 6%대가 폭락하게 되면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못 갖고 있어요. 무슨 악재가 있나 해서, 커다란 악재가 있나 해서 자꾸 투매에 동참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려면 이렇게 밑에 긴 꼬리를 달기 위해서는 오늘 종가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거래량이 필요해요. 많은 거래량. 그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12시 한 10분 정도 기준으로 본다면 거래량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쏟아질 매물이 별로 없다는 거죠. 즉, 매집이 상당히 잘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가라는 것은 여러분들 출발점은 뭐냐면, 출발점은 대체적으로 최악의 구간 이후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저점을 당분간 깰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희박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밑에 단 꼬리가, 저는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가치라고 부르고요. 가치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주식이라는 게 바닥을 난다 이것만큼 사실 매력적인 게 없거든요. 자,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하튼 간에 제가 보기엔 그냥 매수가 아니라 오늘부터 적극 매수 관점으로, 물론 그 장세 자체가 크게 불어지면 않는다면 이제 간다고 보는 거고요. 여하튼 간에 지금은 물려도 행복한 가격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 작년에 2020년 예상 영업이 대략적으로 한 500억 정도 나왔는데, 올해 예상 영업이 증권사 보고서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700억대 정도, 7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대단한 거죠. 자, 카카오도 여러분들 너무 바닥에서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이제 요번에 1월 달에 역사 고점 다시 돌파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역사 최고점이 42만 원이었어요. 그게 8월 말 9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49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30만 원대에서부터 지금 49만 원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역사적 고점 42만 원이 새로운 바닥이에요. 그러면 42만 원에서 지금 한 7만 원 정도 오른 거에 불과한 거죠. 많이 오른 게 아니에요. 과열이 아니는 거죠. 그리고 카카오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종목을 통틀어서 저는 베스트 종목 하나를 다른 거 뽑으라면 저는 당연히 카카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좀 재미가 없죠. 근데 이러다가 또 올라가면 또 정신없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지금 정서적으로 시장 어떤 환경,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다소 좀 적극적으로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물린다는 생각으로 제가 보기엔 21선 부근에서 사게 되면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되고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카카오는 우리가 올해 한 해만 볼 게 아니라 내년 혹은 후년 혹은 5년, 10년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가들이 시장에 이제 많이 참여하면서 장기 투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 시세에 너무 일희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투자 개념으로 부동산을 사듯이 평당 내가 49만 원에 산다. 평당 50만 원에 산다. 그래서 2년, 3년 후가 돼서 적정 가격대 판다. 이런 자세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빅히트는 기본적으로 이제 2020년서부터 이제 시세가 출발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고점 한 대략 25만 원 대비해서 2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죠. 한 20%가 넘게 빠졌는데,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1년 정도 놓고 본다면 이런 조정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자, 여하튼간에 2020년서부터, 죄송합니다. 2021년서부터 이제 상승 추세가, 본격적인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된다고 보고, 2021년도, 2022년, 2023년, 3년을 의미하는 거죠. 3년 동안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흐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빅히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요, SM의 월봉이나 연봉을 보세요. 월봉 보시죠, 월봉. SM 엔터테인먼트 있죠? 월봉을 보시면은 2010년서부터 3년 동안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릅니다. 수천 프로가 올라가거든요.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하고 지금 빅히트의 상황하고 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로는 사실 당시 SM에 비해서는 SM을 능가할 가능성은 제가 보는 굉장히 낮은데, 하여튼 파동론으로 본다면 빅히트가 당시에 SM에 비해서 결코 훨씬 앞서는 거지 뒤질 수가 없다고 보는 거죠. SM이라든가 이제 YG 같은 경우는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국내 및 아시아용인데, 빅히트는 이제 전국가 아니죠. 글로벌용입니다. 글로벌용.
자, 최근 이제 3월 2일자 NH투자증권 보고서를 간략하게 보면은 글로벌 플랫폼의 도약. 우리가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K-팝하고 차원이 틀린 거죠. 과거 우리가 이제 SM이라든가 YG 엔터테인먼트, JYP가 이제 절정기 상황하고 지금 빅히트의 절정기 진입 상황하고는 틀립니다. 당시에는 이제 그 주요 아티스트의 어떤 그 역할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거의 좌우가 되는데, 빅히트는 물론 이제 방탄소년단이라는 그 뭐 결정적인 어떤 아티스트가 있지만은 결국은 이제 위버스죠. 플랫폼이죠. 글로벌 플랫폼의 도약, 이 제목으로 NH투자증권이 나왔는데요. 뭐 차별화된 기획력이 대단하죠. 방시혁 그 사장이 뭐 기획력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그 검증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업이 또 중요합니다. 이 협업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협업이라는 것은 글로벌 어떤 그 거대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이게 이제 그 협업이 이거는 메인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어떤 그 뭐 소구점이랄까요? 하여튼 그 방시혁 사장이 방시혁 대표께서 제대로 어떤 포인트를 잡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이제 2019년도 987억에서 작년에 이제 1,400억,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870억인데요.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한 배 정도가 나오죠. 만약에 사실 그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어떤 그 실적을 우리가 전망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은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뭐 빅데이터고 뭐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또 위버스라는 어떤 플랫폼 환경이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좀 수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만약에 이 정도 선, 한 2,800억대가 영업이익이 현실화 된다 그러면 주가는 좀 많이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테크엠이라는 그 매체인데요. 3월 2일자 기사입니다. 국민 영웅 키우는 빅히트, 팬덤 플랫폼 위버스로 성장 날개라는 제목인데요. 개별 한류 스타가 아니라 플랫폼 위버스를 꼽고 있다. 성장 동력이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업. 이 협업은 4차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 과정 속에서 글로벌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그 뭐라고 해요? 흐름,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굉장히 잘 어떤 그 대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대형 사업자들과의 협업 소식으로 플랫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외형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저는 이게 빅히트의 가치가 뭐냐면 팬덤 플랫폼이죠. 플랫폼. 위버스랑 팬덤 플랫폼 플러스 협업이라고 봅니다. 협업에 대해서 굉장히, 협업이란 게 결국은 이제 확장성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빅히트의 가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 현대투자 VIP 회원 모집 관련해서 간략하게 안내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입이 확인이 되면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최적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물론 인사 말씀과 함께 이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가입 금액하고 기간은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1년 단위. 그 정보 제공 내용은 기본적으로 최근에는 문자가 한 3번 정도 나갑니다. 3번 정도 나가고요. 일단 그 초기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입 확인이 되면은 저희가 문자가 좀 여러 종목이 나가요. 근데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인사 말씀과 함께 잘 설명을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별 비중이 있습니다. 비중. 자, 하여튼 그 가입 확인이 되시면은 저한테 이제 아래가 제 전화번호고요. 문자로 이름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장 시작 전에 인사 말씀과 함께 저희 그 정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저는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